안녕하세요. 세상박사 이야기 세박입니다. 이번 시간은 엑셀 함수를 설명하겠는데요. 썸 함수와 관련된 엑셀 함수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sum, sumif, sumifs 이렇게 세 개인데요. 이 세 개의 사용 방법만 이해하시면 다른 엑셀 함수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보시는 표는 개인별 매출 실적입니다. 여기서 전체에 대해 지열에 매출 실적의 합계를 구해보겠습니다. 엑셀의 sum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합계는 G23셀에 나타내 보겠습니다. G23셀에 커서를 놓으시고 equal sum 괄호 열고를 하시면 도움말이 나옵니다. 이 도움말이 이번 시간 설명드릴 핵심 사항입니다. 내용을 보면 넘버 1, 넘버 2, 점점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움말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엑셀의 다른 함수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은 함수의 종류별로 다르게 표시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sum 함수와 sumif 함수의 도움말만 잘 이해하시면 다른 함수의 도움말은 유사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도움말의 넘버 1, 넘버 2는 합계를 구할 항목, 숫자를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합계를 구할 항목을 하나씩 컴마를 구분자로 선택해서 합계를 구할 수도 있고 범위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합계가 있는 셀의 바로 위에 있는 20행과 21행, 22행 이렇게 세 개의 자료만 썸해 보겠습니다. G23셀에 커서를 놓으시고 equal sum 괄호 여시고 G20셀을 선택하고 컴마, G21셀을 선택하고 컴마, G22셀까지 선택합니다. 괄호를 닫고 엔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 세 개 행에 있는 매출 실적의 합계가 계산되었습니다. 도움말의 넘버 1, 넘버 2 등은 범위로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매출 실적 항목의 모든 자료를 합산해 보겠습니다. G23셀에 커서를 놓으시고 equal sum 괄호 열고 하시고 합산할 모든 자료를 범위로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G4셀부터 G22셀까지 선택하고 괄호를 닫은 후 엔터합니다. 그럼 개인별 매출 실적에서 모든 매출 실적이 합산되어 G23셀에 표시됩니다. 다음은 소속 부서별 썸을 해보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부서별 매출 실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썸 함수는 선택된 모든 자료를 합산하는데요. 이제 전체 자료 중 조건에 맞는 자료만 합산하는 함수입니다. 여기서는 전체 자료 중 소속 부서가 영업 1부의 매출 실적만 그리고 영업 2부의 매출 실적만 각각 합산해야 합니다. 이럴 때 sumif 함수를 사용합니다. KO 셀에 커서를 놓으시고 equal sumif 하시고 괄호를 열겠습니다. 그러면 도움말이 나오는데요. 전에 sum 함수의 도움말과는 다른 도움말이 나옵니다. range라는 단어와 criteria, sum 언더바 rang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range는 합산할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 자료입니다. 부서별로 합계를 구해야 하므로 여기서는 F열에 있는 소속 부서가 합계를 구할 조건값이니 레인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F4셀부터 F22셀까지 선택하고 구분자 컴마하겠습니다. 다음은 크리테리아입니다. 크리테리아는 기준값 또는 조건값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F열의 소속 부서 중 어느 부서를 기준으로 합계를 구할지 정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J5셀, 영업 일부가 되겠습니다. 개인별 매출 실적 자료 중에서 소속 부서 항목의 자료가 영업 일부인 자료 중에 매출 실적의 합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크리테리아, 조건값으로 J5셀을 선택하고 컴마를 입력하겠습니다. 다음은 sum 언더바 range입니다. 최종적으로 조건에 따라 합산할 자료입니다. 여기서는 지열의 매출 실적 항목이 됩니다. G4셀부터 G22셀까지 선택하신 후 가로 닫고 엔터합니다. 그럼 왼쪽에 개인별 매출 실적 자료 중에서 영업 1부의 매출 실적만 합계가 표시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 2부의 매출 실적 합계도 구합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인지는 합계를 산출할 자료 중 조건에 해당하는 자료입니다. 여기서는 F열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크리테리아는 실제 합산할 조건을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J5셀과 J6셀, 영업 1부, 영업 2부가 됩니다. sum 언더바 range는 합계를 산출할 자료입니다. 여기서는 지열의 매출 실적 자료가 됩니다. 돈말에서 레인지, 크리테리아, sum 언더바 range라는 단어는 많이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엑셀 함수를 쓰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은 SUMIF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SUMIF는 썸을 하는데 특정 조건에 맞는 자료가 하나일 경우에 썸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서별 매출 합계입니다. 그런데 특정 조건이 2개 이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화면의 우측 하단에 있는 부서별, 직급별 매출 실적과 같은 경우입니다. 조건이 부서도 같아야 하고 직급도 같은 자료 중에서 매출 실적의 합계입니다. 이럴 경우 SUMIFS를 사용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SUMIF는 조건이 하나일 때 사용하고 SUMIFS는 합산할 조건이 2개 이상일 경우 사용합니다. L12셀에 커서를 놓으시고 equal SUMIFS 괄호 열고 하시면 도움말이 나옵니다. 도움말을 보면 SUM 언더바 range, 크리테리아 언더바 range 1, 크리테리아 1, 점점점으로 나옵니다. 위에 SUMIF의 도움말을 이해하셨다면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의 도움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SUM 언더바 range는 합계를 산출할 대상 자료입니다. 여기서는 지열의 매출 실적입니다. 크리테리아 언더바 range 1은 첫 번째 조건으로 할 대상 자료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 부서이므로 FL의 소속 부서 항목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리테리아 1이 있습니다. 조건값이니까 매출 실적을 합산할 첫 번째 조건입니다. J12셀 영업 일부가 되겠습니다. 조건이 부서별, 직급별인데요. 앞서 부서는 크리테리아 언더바 range 1과 크리테리아 1에서 지정하였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직급, K열에 대해서 함수를 정의하면 됩니다. 이 부분이 크리테리아 언더바 range 2, 그리고 크리테리아 2가 되겠습니다. 크리테리아 언더바 range 2는 대상 자료에서 합산할 자료의 두 번째 항목이니 직급이 됩니다. 이 열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리테리아 2는 두 번째 조건이니 K열의 값, 차장, 과장, 대리가 됩니다. 이제 SUMIFS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L12셀에 커서를 놓으시고 equal SUMIFS 괄호 열고 SUM 언더바 range, 그러니까 합산할 최종값 G4셀부터 G22셀까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컴마로 분리합니다. 다음은 크리테리아 언더바 range 1입니다. 조건의 대상 자료 첫 번째는 부서이니 부서의 대상 자료는 F열입니다. F4셀부터 F22셀까지 선택하고 컴마합니다. 다음은 크리테리아 1, 조건값입니다. 조건값은 J12셀, 영업 일부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 대한 함수 인자의 설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직급에 대해서도 설정해야 합니다. 컴마하시고 앞서와 같이 크리테리아 언더바 range 2에 해당하는 범위를 선택합니다. 직급의 대상 자료인이 2열입니다. 24셀부터 E22셀까지 선택하고 컴마하시고 크리테리아 2, 그러니까 조건값을 선택합니다. 조건값은 영업 일부의 차장 K12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괄호 닫고 엔터합니다. 그럼 왼쪽에 개인별 매출 실적 자료에서 영업 일부이면서 차장 직급에 대한 매출 실적의 합이 L12셀에 표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영업 일부의 과장, 대리 직급의 매출 실적 및 영업 2부의 매출 실적 합계도 구합니다. SUMIFS 이 함수의 도움말만 잘 이해했으면 다른 함수도 도움말만 보고 함수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COUNTIFS와 같은 함수의 도움말을 보면서 함수를 사용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엑셀 함수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도움말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엑셀을 사용하시면서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저 세바기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